사랑해. 너는 빛나. 보물이야. 진짜 좋아하니까 우리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 친한 동생이 소개해준 당근 모임에 그림책 모임이 있길래 다녀왔습니다. 처음 방문이었는데요. 그림책을 각자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감상의 드로잉을 합니다. 방장님이 읽어주신 철사 코끼리는 너무 슬퍼서 저 혼자 울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코끼리가 죽자 철사로 그 모습을 만들고 데리고 다녔지만 결국은 그 코끼리가 아님을 느끼고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는데요. 자신이 사랑한 코끼리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을 마주하는 모습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4주 된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서 10개월간 함께 키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없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부르퉁한 스핑키는 가족들에게 크게 삐진 스핑키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달래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삐져 있어서 나라면 버럭 하면서 포기를 했을 텐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존경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돌머리들이라는 책은 돌들이 놀림거리로 작용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매력이 있고 소중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면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아이 팔아요는 제가 준비한 책인데요. 마트에서 완벽한 아이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그 설정이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결국엔 완벽한 아이도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빵도둑은 귀여운 빵도둑이 벌이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림체와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경옥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의 고생과 꿈, 아름다운 희생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고 가족에 대한 울림을 줍니다. 코딱지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코딱지를 튕기는 할아버지가 그저 멋있게 보이는 손녀딸. 이 책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랑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나오는 문장에서 헤어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아이를 위해 헌 이빨이 사라지고 새 이빨이 나오듯 손녀를 너는 내 새 이빨이야 말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담담히 보다가 방어할 틈도 없이 눈물이 와르륵 쏟아졌습니다. 첫 만남에 너무 많이 울어서 민망하기는 했지만 후련했습니다. 사랑해. 너는 빛나. 보물이야. 진짜 좋아하니까 우리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 이런 문장들이 계속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각자 드로잉을 할 때는 저는 모든 주인공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는 염원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림책 수업을 진행해주신 그림책 아뜰리에 모임의 빛날 지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제가 좋아하는 책방 소풍에서 또다시 그림책 테라피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신청해서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좋은 책들로 가득했던 책방 소풍. 저는 또다시 여러 개의 책들을 구매했는데요. 블라인드 북도 구매했습니다. 그림책 모임이 앞으로도 열린다면 꾸준하게 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구매한 책들도 얼른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각자 읽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여러 권을 읽어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읽었던 날지 않습니다. 펭귄이 날지 못하는 게 아닌 날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변명 같지만 어쩌면 자신만의 위로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채운다는 것. 이 책을 볼 때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이 책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찻잔으로 행복하고 싶었는데 길을 잃게 되면서 차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운다는 것들이 현실과 타협점을 찾아 행복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느낌 같았거든요. 이날 제가 불리우고 싶었던 닉네임은 작가 이수정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나를 기록하는 것들이 좋아서 행복하려고 시작한 것들이 점점 돈을 쫓아가는 느낌이 들게 되어서 이제는 욕심을 비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모임을 다니고 있는데 심리치료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제 돈을 쫓지 않고 순수하게 글을 읽고 쓰는 것에 행복해하던 내 모습을 꿈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길이란 책은 선이 그림으로 바뀌는 유의를 보여줍니다. 구불구불한 선이 뻥 뚫리는 똥을 두는 그림이 되기도 하고 힘을 내는 거야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우린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라는 식의 메시지를 인상 깊게 던져줍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책은 그림에서 오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 대추가 혼자 붉어질 리 없지. 이 내용에서부터 울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추나무의 열매 한 알, 그 주변에 보여주는 농사꾼의 일하는 모습, 뛰어노는 아이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상들을 경험해본 농사꾼의 자식인 저는 그들의 진정한 자식 사랑과 그 노고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 한 알은 바로 나 자신. 빨갛게 익어가기까지 천둥과 번개, 태풍과 벼락까지 견뎌내는데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모두의 사랑, 마음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혼자 계속 울었는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넘쳐나는 콧물들이 티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이만아, 최정숙,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라고 적었습니다. 7개월 반 만에 태어나 1.26kg이었던 저는 80%는 죽거나 장애인이 될 거라고 하셨고 인큐베이터에 두고 부모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가슴 졸였던 가족들의 사랑이 떠올라 그날은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책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면봉이라서는 면봉이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특별하진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 다치지 않고 힘든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날 모두의 눈물을 쏙 빼놓게 된 그림책 테라피. 마더북 그림책 테라피스트 이혜령 선생님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업이 또 열린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참석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임에 참석할 의향이 있고 정말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음을 새삼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